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이태리에 또 연수 다녀오시고 아주 많은 은총을 받고 또 많은 지혜를 얻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잠깐 나눠주실까요? 네, 그냥 다 잊어버렸고요. 뭘 배웠는지. 그냥 머릿속에 남은 거는 하느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만 머리에 네. 남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예요? 그 모임의 제목? 동반학교예요. 그러니까 그 포컬라레. 예. 그러니까 영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발걸음을 같이 할 것인가를 배우는 학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함께하는 예를 들면 지도자 양성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뭐 양성할 것인가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럼 그걸 이제 배워오셔서 한국에 있는 그 포컬라레 회원들한테 뭔가 이제 전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양성 프로그램에 있는 건가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저희들이 하고 있던 일 그대로 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하고 있었다라고 확인받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네. 오늘도 문제로운 질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과 그 장난도 잘 치고 싸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장난이 심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눈을 부라리면서 무섭게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보여집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지만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닮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예,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제 아버님하고의 모습이 자기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네, 특별히 여기 이제 그 물론 장점도 닮겠지만 단점도 닮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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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보면 신비입니다, 신비. 물론 이제 DNA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다 닮는 것이 자녀들이지만 어떤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 얼굴이 비슷하던가 뭐 목소리가 비슷하던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격도 그렇게 좀 닮아가는 게 참 신기하고 신비스럽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소온 아들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굳이 그 변화되려고 해야 되나? 굳이 변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언뜻 질문을 듣는데 예. 꼭 변화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그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장난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 주는 행동을 할 때 아버지가 무섭게 해서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는 뭐 그게 그렇게 나쁜 일 같지도 않고 뭐 자기 생각에는 좀 더 부드럽고 뭐 이렇게 좋게 하고 싶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굳이 꼭 그렇게 자기한테 없는 그런 성향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생각이 드네요. 예. 그냥 속된 말로 생겨 먹은 대로 남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일단 아버지의 방법 그렇게 이제 무섭게 훈육하는 방법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아버지 닮았으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만 지금 이분은 아버지의 그 엄한 모습이 자기가 일단 싫었고 또 그런 싫은 모습이 자기한테서 지금 나오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이분은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집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사람들 있는 데서는 이게 조금 더 두드러질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도 항상 그런 모습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 남자분께서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참 나는 좀 놀랐어요. 보통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보면은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너무 똑같이 닮아서 어떤 그 단점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남자분께서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걸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는 것이 나는 일단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먼저는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한다는 뜻이죠.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태도거든요. 그게. 그렇죠.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 아버지 그 무서운 모습 그리고 이제 옛날이야 좀 엄하게 하고 뭐 그랬지만 요즘이야 또 안 그렇거든요. 옛날 아버지야 뭐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고 요즘에 또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그 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었다. 그런데 이제 막 자기한테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죠? 싫은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까지도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버지 닮은 거 당연하다. 이게 꼭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시각으로 보면 이제 꼰대 기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죠. 아니 저는 그 누구든지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렇게 받았던 영향이 자기가 싫었던 부분은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당연히들 하죠. 그렇죠. 당연히 하는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름이라고 생각을 해. 다릅니다. 다름이라고 수용을 하는 게 옳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기가 뭐 의지적으로 뭐 애를 막 정말 무섭게 막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성향이기 때문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름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애써서 뭐 좋은 표현이 되도록 고쳐야 되겠다라고 뭐 노력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이렇게 상담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는 이런 성향이 좀 있구나 라고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뭐 나도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성향은 또 나이를 더 먹게 되면 바뀌거든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냥 수용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상담을 보내주신 분한테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잡숫고 그냥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로 보완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자기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대별로 사람은 나이별로 해야 될 일이 다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그렇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를 차라리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동의도 하는데 뭐냐면 보통 이제 훈육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아이가 잘못됐을 때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굉장히 엄하게 아주 단호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특별히 이제 아이가 잘 모르고 그러겠지만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막 그 무례하게 네. 소란을 피운다든가 뭐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걸 뭐 도둑질을 한다든가 잘 모르고 그럴 땐 굉장히 엄하게 좀 따끔하게 아주 인상 깊게 그죠 기억이 계속 남도록 엄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하면 애들이 그냥 뭐 그래도 되는 건가 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원에서는 가정교육이 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가정교육이 덜 된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정말 이 공공의 그 적이 될 수 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따끔하게 단호하게 할 부분이 있고, 네. 그죠? 예. 또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훈육을 받았을 때 일단 너무 무섭게 그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싫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그거 자체가 이제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자기 안에서 이제 그 모습이 나오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변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렇게 따끔하고 엄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이 아이가 자기처럼 싫다 그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지 않도록 아빠의 그 사랑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끔하게 혼날 땐 혼나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더 많이 그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나중에 기억이 어떤 부분에 굉장히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단호하게 나를 야단쳤는지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러나 그것이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그럼 앞으로 커서도 우리 아빠는 나를 교육을 잘 시켰어. 이런 난 그게 싫었고 그게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드는 생각이 네. 그 아빠로서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 쪽에 그 남자들의 성향을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냥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내가 뭔가 진짜 그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정말 싫은 행동을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이런 행동이 나왔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니네들이 나는 이런 게 싫고 내가 이걸 고치고 싶은데 예. 니네들이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라고 도움을 좀 청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네네. 아니 이렇게 고치고 싶어 하니까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데 내가 여자 입장이라서 예.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 결론적인 질문. 네. 뭐냐면 이런 애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변화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예. 특히나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몸에 익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변화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수도회 안에 이제 형제들이 같이 공동체로 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저는 저럴까, 왜 저런 이럴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네. 우리가 그래, 저 인간 변하지 않아. 그래갖고 이제 유명한 우리 회자되는 네. 단어가 있어요. 원판 불변의 법칙. 저 인간 안 변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부활절도 지내고 부활 축제 내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활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뭐 회심하고 이런 것도 변화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간 안 변해 이러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딱 규정을 하면 그 교리적으로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말을 유행시켰던 분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끝내고 돌아와서 바꿨어요, 그 말을. 원판 불변의 법칙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틀리니까 다시 말을 바꾸겠다. 원판 거의 불변의 법칙. 그만큼 변화되기가 쉽진 않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그 아빠의 그런 엄한 모습이 싫었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굉장히 엄하고 단호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왜 이런 아빠의 모습이 나올까 그리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아무 때나 그런지 아니면 필요할 때만 그런지 좀 생각을 하고 필요할 땐 좀 엄하게 해도 된다. 글쎄요, 그 이분한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 성장할 때 우리 아버님한테 엄청 맞고 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죽으라고 맞았고 방에 불 꺼놓고 뭐 야구방망이로 막 휘둘러가면서 그 정도로 하여튼 매를 많이 맞고 자랐는데 예. 그 저는 이렇게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저도 막 성격이 욱하고 막 화도 잘 내고 막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살았었어요. 예. 근데 그 신앙을 갖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하느님의 개입이 있으면 나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확신이 생겼고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한 번도 매 맞아 본 적이 없어요. 오. 그러니까는 그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진짜 하느님의 개입이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로 바뀔 수가 있더라. 예. 뭐 이런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이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예. 하느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변하고 싶다면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아니 엔티가 얘기하는 그거 왜냐면 변한 거를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증거할 수 있고 네. 진짜 남편이 변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아이하고 정말 이게 서로 사랑하고 살거든요. 네. 옆에서 그거 보면 저는 굉장히 흐뭇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본인 스스로는 아빠한테 그 엄하고 무섭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긴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 훈육하는 데 있어서 큰 잘못이 아니라면 좀 엄격하고 엄해도 괜찮다. 어떤 대목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지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는 모습은 대단히 좋은 태도다. 네. 예. 네. 그리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런 싫은 모습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 점차 고쳐갈 것이다. 하느님의 개입 안에서. 예. 뭐 이 정도로 네.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스스로 성찰하는 곳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